성공에 대한 갈망이 컸다. 그리고 실패하고 싶지 않았다. 넘어지지 않고 싶어서 늘 배우려고 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누군가의 조언을 따랐다. 덕분에 덜 넘어졌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다.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은데 세상은 그런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온갖 미디어와 SNS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는 거야 라며 표준적인 답을 제시하고, 나보다 경험이 많은 선배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며 올바른 방향을 안내합니다. 너나 잘해. 이게 맞는 걸까요? 단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은 있나요? 제대로 의문을 품어볼 새도 없이 우리는 사회 시스템과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주체적인 삶은 희미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 시간 동안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어라? 내가 없네? 요즘 이게 유행이니까, 이걸 공부해야 돈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저렇게 하니까, 성공한 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시대와 산업을 막론하고 모든 가르침과 노하우의 공통점은 모두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에요. 서로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틀리고 관심사도 장점도 강점도 가지각색인데 왜 우리는 정답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만 할까요? 영감 수업. 세상이 발전하면서 사람은 비슷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의 임원들은 비슷한 옷과 비슷한 말투를 지니고, 기업과 제품은 유행에 맞춰 똑같은 디자인을 찍어내고, 소비자들은 현란한 광고에 의해 비슷한 취향을 갖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마저 닮아간다는 거죠. 일반화를 시키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개인의 개성이 점점 더 다양해져 가고 있는 점도 있고요. 하지만 트렌드와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현대인, 특히 오랫동안 집단주의 역사를 지녀왔던 한국인인 우리는 똑같은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를 잃어버려요. 나답게 살기 위해 명상도 해보고 취미도 만들어 보지만 그래도 사회가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기란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개성을 찾아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매력 있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포장되거나 왜곡되어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해야 당신은 나답게 살 수 있고, 나다운 삶을 살아야 진짜 행복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만족스러운지,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어느 환경에 머물러야, 어떠한 패턴의 일상을 보내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건지, 이 모든 건 결국 나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움을 멈춰야 돼요. 자기계발서든 강의든 유튜브든 내 거 빼고 이제 그만 보고 그만 따라하세요. 내 거 빼고. 가르침을 얻고 자극을 받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저도 영감 수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분야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고 적용하면서 대부분의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따라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비판적으로 의심하면서 보기도 해요. 그 책이 얼마나 유명하든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건방지게 보여질 수 있겠지만 세상에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듯 배움의 목적은 참고일 뿐이지 정답은 아니잖아요. 각자가 처한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내가 속한 단체의 분위기, 구성원들이 정한 규칙, 또 미디어의 영향에 의해서 생각이나 가치관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걸 과감히 끊어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조급하게, 극단적으로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남들이 하는 말 다 무시하고 모든 SNS를 탈퇴하고 안 돼, 보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영역에서 생각과 행동을 조금씩 나의 기준에 맞춰보는 거예요. 점심을 고를 때 가까워서 싸니까, 다 이걸 먹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게 졸라게 땡기니까, 이렇게 온전히 내 호불호에 맞춘 결정을 해보는 거죠. 직업의 특성상 그게 어렵다면 간식을 고를 때는 어떨까요? 옷을 살 때, 머리를 자를 때, 버스 자리를 정할 때, 이건 말고도 당신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무수히 많습니다. 정말 사소하고 별거 아닌 일들인 것 같지만 원래 이렇게 소소한 생각과 행동에서 나라는 존재의 고유한 특성이 묻어나는 법이에요. 예전 영상에서 이런 말을 공유드린 적이 있었죠. 당신은 이미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책, 강의, 전문가에게서 나를 찾지 말고 당신의 일상에서 나를 찾아보세요. 그 안에 나만의 관심사와 취향, 호불호가 녹아들어가 있으니까요. 요즘에는 이런 일도 많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모든 선택을 엄마가 해주다 보니까 대학교에 들어와서 수강 신청도 대신 해주고, 이건 부러운데, 학원, 여행지, 자취방도 대신 알아봐주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어떤 회사를 들어가야 하는지, 평생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혼자서는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난 이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냉정하게 당신의 인생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선택에는 내가 얼마나 관여하고 있나요? 다른 환경과 조건에 맞추는 게 아닌 오로지 나의 취향과 호불호에 따른 결정을 한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만큼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생각, 내 행동, 내 가치관, 내 스타일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법이거든요.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스스로의 취향을 많이 반영하는 사람일수록 그만의 고유한 무늬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다운 매력을 갖고 나답게 사는 방법은 선택의 주체에 달려있는 거죠. 자의로 인해 내가 결정을 하느냐, 타의로 인해 그것으로 결정이 되어버리느냐. 20세기 문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인정받고 있는 무려 3개의 필리처상을 수상한 유일한 작가이기도 한 촌턴 와일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당신은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나에게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무언가를 배우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부디 그 배움에게 결정을 양보하지 마세요. 언제나 선택은 당신의 몫이고 그 몫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비로소 나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다운 삶,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스타일 죽이는데. 당신의 취향을 존중해주세요. 호불호에 맞춰 물건을 사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세요. 그럼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게 나구나. 내 생각과 감정에 솔직해짐으로써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꿈꾸는 분들이시라면 오늘 영상보다 더 많은 노하우가 담긴 전자책과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영상의 댓글로 나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해 한번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 쓸데없는 것일수록 더 좋아요. 가령 평소에 마시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시켜서 도전해보지 못한 음료라든지 좀 튀는 색깔의 양말, 건네지 못한 말, 가보지 않은 동네, 보지 못한 드라마. 당신의 선택에 틀린 건 없으니까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르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나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테니까요.